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한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 거품처럼 하락할까? 2편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전편 거 초간단 정리해봤습니다. 전편 내용 초간단 정리. 자, 일본은 기업 주도형, 그리고 그래서 상업지 가격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단기간 올라버렸죠. 1년 사이에 40~50% 올라버렸죠. 우리나라 가계 주도형입니다. 기업 주도형이 아니라. 그리고 주택지 가격이 그래서 상승을 주도했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장기간 상승을 해버렸죠. 공통점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죠. 당연한 거죠. 빚내서 집을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더 높죠. 일본의 버블 때보다 비율이. 그런데 이 가계부채 비율에는 아시다시피 전세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도권 가격 상승. 일본도 전국 평균도 높게 올랐지만은 전국 평균과 수도권, 특히 동경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저번 편에서 확인하셨을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25% 오를 때 전국은 5%만 올랐죠. 5배 차이 나죠. 자, 그리고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는 이미 일본보다 빠르다고 말씀드렸고, 자, 버블의 결정타를 날린 건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가 시작됐을 때, 인위적인 통제라고 표현한 거는 그 정도로 센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인위적인 통제가 시작되면서 일본 버블이 꺼졌고 한국도 그럴까를 이제 다루는 게 이번 영상입니다. 자, 일본의 버블 결정타는 정부가 날렸다 했죠. 예, 결정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제일 큰 거는 진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말이 안 되게 올려요. 89년 5월 2.5%의 대출금리. 일본 어떻게 올리냐? 90년 8월 5회에 걸쳐 6%. 이거는 대출 받으신 분들 사요나라 이거죠. 예. 말이 됩니까? 예. 게다가 대출 총량 규제, 그리고 지가 감시 구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달아서 내놓으니까 그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표현도 있죠. 일본인의 DNA까지 써져 있는 토지 신화,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됐다 라고 일본에 있는 부동산 학부 교수님이 쓰신 한국감정원 월간지 기고글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의 싹, 이때의 수요는 투기 수요죠. 근본부터 잘라버렸다. 이러면서 일본 버블이 붕괴했는데, 이때 당시 국민들의 반응, 일부 국민은 지지, 그 지지 말고 굿게임 말고 서포트 해줬다. 환영했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는 피해자다. 근데 부동산 업자. 무슨 피해지? 돈 못 버는 피해요. 돈 못 버는 피해. 찬스가 있을 때 돈을 버는 게 업자입니까? 자, 일본 버블 때는 업자들, 기업이 이제 반발을 했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집으로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빨갱이 공산당 이러면서. 일본도 그랬다. 일본도 그랬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는 어떨까요? 나실까 모르겠어요. 2017년 8월에 국토부의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거 대출 규제가 이제 처음 등장해요. 차주당 한 건을 세대당 한 건으로 줄여버리고 LTV를 40%로 낮추죠. 실수요는 10% 올려주고. 요 정도 하면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이를 비웃도 상승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죠. 10월에, 같은 해 10월에 DSR과 DTI 기반, 이거 쉽게 말하면 소득 대비해서 대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랬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출 규제는, 이거 사실 DSR과 DTI 기반 대출 심사 이것도 사실 모호했죠. 그러니까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출 받아서 집 살려고 했던 실수요를 무시하냐, 사다리 걷어차냐 이러니까 다음 달에 바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대출 금리를 지원해주고 뭐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대출을 처음부터 규제를 일본처럼 빡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보다도 실수요 지원을 먼저 많이 해주죠. 그 다음 대책도 실수요 정책 대출 상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공분양주택은 후분양 대출도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책을 많이 내놓지 사실상 세게 잡는 정책은 최근에나 나온 거예요. 그 최근이 언제냐? 2019년 10월인데 이것도 사실 임대업자, 법인 등을 타겟으로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제 개인에게도 이제 세다고 느낄 만한 대책은 바로 요거죠. 2019년 12월 1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 안정 대책 보완 방안, 이게 나오고 각 개인의 어떤 투자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왔죠. 사실 그 전에 대출 규제는 뭐 콧방귀도 안 꼈어요. 오히려 정부 지원 상품을 대출 받아서 집 투자하는데, 뭐 그게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투자하는데 써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LTV를 20%까지 9억 초과분은 낮춰버리고 아예 15억 초과는 주담대 하지마 이랬죠. 이게 제일 셌죠. 이게 내리에 꽂히면서 세다, 빨갱이, 공산당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된 거죠. 조정 대상 지역도 대출 LTV 규제했고, 올해 6월에나 이제 전세 대출 자금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고, 이걸로 전세 자금으로 집 사면 회수합니다. 3억 초과하는 거 집 사면 막 이런 거 나오고, 보금자리론 가지고 장난치신 분들 전입 안 하고 1년 시거주 안 하면 회수합니다. 이제서야 올해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 흐름은 선 실수요 지원, 후 투기 수요 규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과 차이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급격하게 안 했어요. 왜냐? 현 정부의 이런 흐름을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 그렇죠. 바로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싫어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대출 규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간 동시다발 규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이런 정책들 있죠. 최근에 나온 정책들은 대출 규제도 세지만 세금 규제도 세죠. 그 세금 규제까지 실어버리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한번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이런 최근에 우리나라 정책을 두고 일본의 부동산 학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건 너무 세다. 얼마나 세냐? 일본 버블 때보다도 세다. 예? 비시장 친화적이다. 야, 이 센 말로 이제 딱 비판을 하시죠. 그러나 가격이 급락하진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이 교수님 생각은 내성 강화. 저도 동의합니다. 거의 인터스텔라급.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빈틈을 찾을 것이다. 이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 요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일본의 메이카이 대학 부동산 학부 교수님이에요. 한국감정원 월간지에 기고하신 겁니다. 자,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떨까요? 여러 말이 있죠.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뭐 발표한 게 없어요. 뭐 김현미 장관님이 뭐 얘기를 했다. 뭐 어디서 얘기했죠?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나요?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어떤 외국 뭐 이코노미스트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확실한 게 없으니까 반반으로 치죠. 자, 소결론. 일본처럼 급격한 대출 규제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확실히 일본 교수님이 인정한 강력한 규제. 그러나 이런 규제에 대해서 국민의 내성도 강해요. 일본보다 강하죠. 인터스텔라급. 그리고 금리 인상은 확실하지 않아서 반반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버블이 이제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라는 두 축으로 붕괴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붕괴됐을까요? 이 정도로 붕괴됩니다. 자, 1974년 땅값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일본 버블 최정점은 상업지가 그 3배였어요. 300. 74년도에 3배. 300%.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죠. 주택은 2.5배. 최정점이었죠. 이 정점에서 버블이 대출 규제 팍, 금리 인상 팍 하니까 가격이 해서 자 보시면 상업용지는 아예 74년 이전보다도 더 가격이 낮아졌죠. 예. 그리고 주택도
반토막 났죠. 예, 반토막. 주택이 반토막 났죠. 그리고 반토막 된 거를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90년부터 2010년 이 사이를 이제 잃어버린 20년 막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일본에서. 이거 일본 신문에 있는 거 그냥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 이전보다도 훨씬 낮은 지가. 버블 때를 회복은커녕 절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아베노믹스로 이제 그 뭐냐 퀀틴팅이지 뭐지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이제 하니까 이제 다시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떨어졌죠. 자, 일본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 그거를 알고 싶다면은 내년도 경제 전망을 봐야 되겠죠. 근데 경제가 선방하고 있어요. 코로나 속에서. 자, 이거는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전제합니다. IMF는 약 2.9% 성장할 거다.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 3.5%, 한국산업연구원 3.2%, 자본시장연구원 3.4%, 국회예산처 2.3%. 그러니까 선방이죠. 잘 통제하고 있다면, 네. 우리나라가 영국, 미국, 막 다른 유럽, 막 선진국처럼 봉쇄를 안 한다면. 근데 봉쇄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다시 한 번 더 뭐 IMF 보고서 보니까 더블 딥 임팩트가 오면은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진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더블 딥이라고 말한 만큼 대유행은 아직 뭐 정부가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올 것 같죠.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선방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내년도 부동산 뭐 시장은 전망은 어떨까요? 예. 단 요거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울하다. 내년도 부동산은 확실히 암울해요. 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가 어딥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계의 어떤 특화된 친건설사적 연구를 하는 곳이죠. 거기서 전망이 일단 공급 내년도 뭐 공급 일부 어떤 유튜버분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전망을 내놔요. 내년도에 이제 부동산 물량이 딸릴 것이다. 근데 물량은 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소폭 상향된 수준의 물량.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는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매매가는 가격은 어떨까? 전세가는 5% 상승한대요. 여기서는 이유 있는 상승 전망이죠. 근데 매매가는 하락한대요. 아니 건설사를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에서 매매가가 하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다른데 볼 것도 없어요. 하락합니다. 하락해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이나 이제 많은 영상 많은 영상은 아니죠. 여러 영상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하락세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했던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매매가는 하락, 근데 전세가는 상승. 왜냐면 전세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긴 해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것도. 사실 여기는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도 매매가는 하락을 전망했어요. 그러면은 내년도는 암울하다. 암울하다. 소결론. 코로나 잘 통제한다면 경제 전망은 굿굿. 그쵸? 잘 통제한다면. 근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암울. 요 전세가 5% 상승도 약간 이제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아요. 보수 언론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는데 요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잘 그대로 쓰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정부에서 뭐 전세 공급 대책 오늘도 또 나왔더라고요. 오늘 또 막 알람 울리는 거 봤더니 전세 공급 대책 안정적인 뭐 질 좋은 전세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된다면 바로 또 적용되지도 않겠죠. 일부 전세가가 내년 초까지 상승은 하겠죠. 확실히 내년도에는 전세는 오른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러나 매매가가 오른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절대 어떤 이유로도.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암울하다. 그러면 소견론 1과 소견론 2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나름의 최종 결론을 내보면 부동산 매매 가격은 하락하되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힘들다. 떨어뜨리는 하방 요인도 있지만은 상방 요인, 국민의 강화된 내성, 일본 교수님이 인정한 국민의 내성,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버틸 것입니다.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규제 또한, 의지 또한 엄청나죠. 전세 요 얘기 오른다, 뭐 전세는 아니다 라는 말 나오자마자 정부가 막 무리하듯이 막 공급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책과, 이것도 현재 정책과 경제 전망 전제로 한다면이에요. 만약에 정부가 더 센 세금과 대출 규제가 나오고 또 코로나가 통제가 어려워지면은 더 떨어지겠죠.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처럼 급격하게는 아니에요. 근데 오 많이 내렸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하락은 합니다. 분명히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내년부터 시작이니까 참고하시고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데 유익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